일단은 자 들어봐요. 정말 쉽습니다. 뭐가 쉽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까지 하고 이제 차수가 늘어나서 이제 3차까지 4차까지 간다면 근의 개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1차 방정식의 근이 일반적으로 1개가 있고 2차 방정식에 2개가 있다면 느낌상 3차 방정식은 몇 개 있을 거고, 당연히 3개 존재할 거고 4차는 4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어떤 n차 다항 방정식의 근이 n개다 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어떤 수학자가 증명을 했고요. 그 증명하는 과정은 우리 고등학교 수학할 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증명하는 거 개어렵거든요. 수학과에서도 내가 그걸 안 배웠어요. 너무 어려운 나머지. 그래서 그냥 그거는 받아들이시면 되고, 다만 2차 방정식에서도 그 근을 구할 때 걔가 꼭 실근을 가지란 보장이 없었죠. 허근 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을 풀 때도 분명히 실근만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허근이 존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어느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싹 다 구하는 걸로 약속 좀 하죠. 그러니까 실근만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다면 허근까지 싹 다 구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답을 분명히 몇 개를 쓰셔야 한다? 3개를 쓰셔야 할 거예요. 4차라면 4개를 쓰시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는데,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깡패 같은 방법이 단 하나 존재하죠. 바로 어떤 거?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네, 있긴 있어요. 근데 그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과에서도 다루기가 까다로운 수준이에요. 대학교 수준으로도 까다롭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우린 이거를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그러면 근의 공식을 안 구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 방정식을 우리는 근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내 대답은 뭐냐? 그딴 거 안 나온다. 구할 수 있는 수준만 나오고요. 뭐가 가능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가능한 수준의 3차식이나 4차식 정도로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인수분해 연습을 빡세게 열심히 잘 해오셨다면 여기 얘기는 인수분해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뿐하게 들어봅시다. 자, 인수분해를 열심히 했더니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의 곱으로 됐대요. 이거 왼쪽 전개하면 분명히 3차식 되는 거 맞고 는영 붙였으니까 3차 방정식이겠죠. 이 방정식의 근 3개를 뭐로 얘기하는 게 마땅하겠어? 1 또는 2 또는 3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요 정도만 하자 이 말이 되겠지. 4차식도 똑같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와중에 조금 특수한 형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만 오늘 한번 연습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예제 문제 갑시다. 115페이지. 자, 하나하나 클리어하면서 갈게요. 자, x3승 빼기 1은 0. 이거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일단 요 형태는 인수분해가 뭐랑 뭐로 쪼개질 수밖에 없냐면 x 빼기 1과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 정도 이제 다들 인수분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a3승 빼기 b3승 꼴일 거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 파트에서 확실한 실근 하나인 뭐가 튀어나오고 1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파트 얘가 0이 된 x값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근공 쓸까요? 불러줄래? 뭐 분해? 2분해? 마이너스 1 좋아요. 얼마? 루트 깔고 1 빼기 4라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근은요, 실근 1개랑 이렇게 편례 복소근 2개를 갖는구나. 다시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디까지 구하자? 요 복소수 범위까지 구하시는 거를 국룰로 하자.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x 3승 빼기 2x 제곱 더하기 1은 0. 자, 이 친구는 뭐 인수분해 공식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존재하는 그런 2차, 3차식은 아닐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법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딱 봐도 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 느낌? 1 집어넣으면 해피하겠죠? 1 빼기 2, 0, 1 하고 1로 스타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x-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1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파트에서 확실한 실근 어떤 친구? 1이라는 친구 존재. 얘는 쩔 수 없이 근공으로 갑시다. 2분의 1 뿔마 루트 1 더하기 4가 되는 거라서 오케이. 여기는 루트 5 정도. 그래서 이 방정식은 놀랍게도 실근만 몇 개다? 3개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가 i가 아닌 거기 때문에. 괜찮죠? 세 번째는요. x 4승이고요. 빼기 7x제곱 더하기 6x는 0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건 몇 차 방정식이니? 4차 방정식인 거 맞아? 자, 그럼 이것도 4차식도 여전히 똑같이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이 형태대로 보기에 앞서서 x 뭐는 한 개 정도는 묶어낼 수 있죠. 인수분해 가장 본질이 뭐다? 공통인수 묶어내주는 게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친구를 묶어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3차식을 따로 바라봐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파트에서 실근 어떤 거? 0이라고 하는 친구 일단 챙겼고요. 여기는 뭐 조립제법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딱 봐도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도 똑같이 1 집어넣으면 될 거기 때문에 스타트 1, 0, 마이너스 7, 6 하나로 해서 하나, 마이너스 6, 여기 0. 얘는 아마 2로 하면 될걸요? 2, 3, 6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요 노란색 파트가 뭐랑 뭐의 곱으로 빼기 1, 빼기 2, x 더하기 3 정도로 이 4차식은 완벽하게 실수 4개, 정수로 4개로 좀 쪼개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따라서 최종적인 근은 뭐냐? 순서대로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1이랑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여기 파트는 뭐 연습이죠? 인수분해 간만에 다시 연습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야지. 이게 나쁘면 곤란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허송세월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그 오른쪽 문제들도 여전히 인수분해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15페이지랑 116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보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새로운 얘기가 아닐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갑시다. 예제랑 유제까지 같이 해보세요. 요런 게 있어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 저 상반할 때 저 상이 뭐고 반이 뭔지는 나도 정확히 저게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이런 거예요. 개수값이 좌우 대칭인 그런 방정식이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 개수만 읽을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로 가운데 기준으로 지금 좌우 개수값이 대칭인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여러한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 불러요. 얘도 마찬가지죠. 1, 2, 마3, 마3, 2, 1로 이렇게 좌우 대칭이긴 한데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짝수차고 얘는 지금 홀수차죠. 짝수차는 실제로 값이 단항식이 총 몇 개냐면 5개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지금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짝수차니까 전체 홀수개고 홀수차니까 전체 짝수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이놈과 이놈의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거든. 일단 좀 받아들여 봐봐. 이건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요.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뭘 해주냐면요. 가운데 차수가 x제곱 2차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요.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x제곱으로 나누면요.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 빼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리고 여전히 는0 되는 거 맞죠? 자, x제곱으로 나눴어. 그런 다음에 순서를 재조정을 할 거야.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먼저 볼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리고 얘랑 얘를 보시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서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뭔가 좀 보기 좋은 형태를 묶어내면서 볼 건데 그 와중에 이 친구는요 우리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를 한 걸로 바라볼 수 있죠. 우리 곱셈공식에서 많이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게. 이 뒤에 마이너스 1을 여기로 보내버려서 여기를 누구로 할 거다? 마이너스 4로 할 거고 여기를 이제 뭐로 바라봐?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몇 승으로? 전체 제곱으로 바라볼게요. 자, 이렇게 바뀌는 순간 x 더하기 x분의 1이 반복되는 몇 차 방정식처럼? 2차 방정식처럼 보이죠.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 진행하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잡게요. 그러면 이 식이 뭐로 바뀐다? 이 전체 식이 t제곱 빼기 3t 빼기 4는 0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겠죠. 인수분해도 뭐랑 뭐로 되니 이거? t 빼기 4랑 t 더하기 1점으로 되지 않나? 맞죠? 따라서 나오는 t 값이 누구 또는 누구다?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t 값이 아니라 x 값일 거기 때문에 상황을 여기서 별개로 좀 나누셔야 돼.
자, 1번 상황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인 상황? 마이너스 1인 상황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x를 곱한 다음에 이항시켜서 플러스 x 더하기 1은요. 이런 식의 2차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놈의 근을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근공으로 2분 어디였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네, 이거 허근 나오는 그 친구.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개 캐치. 두 번째는 뭐다? x 더하기 x분의 1이 몇 짜리? 4짜리. 양변에 x 곱한 다음에 넘기고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 쓰면은 2 뿔마 루트 3. 이렇게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 그 근 4개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한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풀이거기 때문에 아마 예제 문제 푸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정되어 있는 풀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괜찮을까? 근데 얘는 좀 말이 달라요. 홀수차는 뭐가 안 되냐면 오차랑 상수항의 정 가운데 차수를 얘기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2.5차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4, 3, 2, 1, 0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정가운데 친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놈으로 나눈 거가 근거가 있는데, 얘는 지금 3승으로 나누기도 애매하고 2승으로 나누기도 애매한 상황이야. 이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식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3 빼기 3 빼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얘랑 얘 날아가고 얘랑 얘 날아가고 얘랑 얘가 날아가는 이런 식의 형태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거든. 다시 정리를 할게. 상반 방정식인데 홀수차는요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뭐가 가능하다? 인수분해나 조립제법이 무조건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지. 하나, 둘, 마삼, 마삼, 2, 1을 뭐로 출발하자고? 마이너스 1로 출발하자고. 기가 막히게 여기가 0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실근 뭐인 거 하나 확실해서 x는 마이너스 1인 거는 챙긴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거 관심 없으니까 이 친구로 바로 볼게요. 얘는요 x 4승 3승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거 뭐예요? 얘네요. 상반이네. 1, 1, 마사 1, 1로 대칭이니까 똑같이 했던 대로 뭐 해주면 된다? x제곱 나눈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거 x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발견한다면 참 좋겠지만 아마 그건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하시고 얘는 그냥 틀만 잡고 끝낼게요. 얘랑 얘를 뭐로 바라보자고? x 더하기 x분의 1에 전체 제곱 빼기 2로 바라보고 얘랑 얘는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는 0 해서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t제곱 빼기 t 빼기 6은 0이니까 이하 생략할게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그냥 틀 잡혀있는 문제라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17페이지 예제 2개 그 예제 문제에 있는 1번과 2번 정도만 해결해 보시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5차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진 건데 그 예제 문제는 지금 2번이 3차죠. 3차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로 인수분했을 때 2차식밖에 안 남을 거기 때문에 답 내는 거는 이것보단 훨씬 쉽지 않을까 싶어요. 예제 문제는 그 정도면은 아마 시간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남아있다면 조금 이따가 한번 더 풀어보시고. 오호, 2차 방정식의 생명은 근거계수의 관계였어요. 그 누가 뭐래도 말이지. 그렇다면 3차 방정식의 생명도 근거계수의 관계일까? 라고 한다면 사실 뭐 딱히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3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풀면 알겠지만 다 뭐가 되는 수준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3차 방정식에서의 근거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처럼 그 정도로 강력하진 않지만 당연히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상식 중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ax 3승에서부터 bx제곱 cx 더하기 d로 나와 있는 그 방정식의 세 근을요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그렇다면 우리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쟤를 인수분해 해보면은 a를 묶어낸 채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의 곱으로 쓸 수 있겠죠. 이거 우리가 충분히 근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이 세 개를요 실제로 다 전개해 보면은 이렇게 된대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전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A를 뿌려준 이 식과 애초에 요 식이 완벽하게 뭐 할 수밖에 없다면 동일할 수밖에 없다면 앞에 있는 계수값들을 비교해 본 결과 세 근의 합 보세요. A에다가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곱한 게 여기랑 여기 사이의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정확히는 이 B라고 하는 게 얘를 곱한 채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세 개의 근의 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2차항 계수의 반대부. 그 느낌 그대로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A분의 C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개의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이게 2차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그 흐름, 그 플로우랑 되게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고차항분의 2차, 최고차항분의 1차, 최고차항분의 상수인데 부호가 어떻게 된다? 순서대로 마, 끌, 마라고 하는 요 정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제대로 익혔다면은 요거 얘기하는 것도 특히 뭐 딱히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할게. 세 개의 합, 두 개끼리 곱의 합, 세 개의 곱, 요 정도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x 3승 빼기 4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는 0의 세 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세 개의 근 합 얼마라고 말할래? 얼마라고 말할래? 옳지. 세 개, 두 개끼리 곱의 합은요? 5예요, 마이너스 5예요? 그렇죠, 5죠. 그리고 세 개의 곱은 마이너스 2. 오케이. 이 정도로 일단 기본값 3개는 얻어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 우리 예전에도 많이 했었을 거란 말이야.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거 제곱에서 못 빼면 되니까 2배에 두 개끼리 곱의 합을 빼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죠? 이게 연장이야. 그 곱셈 공식의 연장이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같은 것도 어떻게 구하죠? 이런 거 당연히 그냥 뭐부터 한 다음에 통분부터 하고 나면은 뭐 보이는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겠죠. 알파 베타 감마분의 두 개끼리 곱의 합으로 바뀌게 될 거고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답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마지막 자, 잊기 쉬운 요거 삼승끼리 그 합이요. 얘는 사실 뒤에 뭐가 붙어야만 3 알파 베타 감마를 빼줘야만 의미가 생기겠죠. 뭐랑 뭘 곱으로 되니까. 이거 외웠니? 스타트 좋고요. 오커? 묶어낼게요. 그렇지. 그치. 요거 네 잊기 쉬운 거지만 잊어버리는 거는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이 정도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얘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얘는 방금 구해냈고 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가 몇인지도 구해낼 수 있겠죠.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단순 계산의 영역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간만에 보는 요 3승 빼기 3알파 베타 인수분해 식도 네, 챙겨주시면 되겠다.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잊을만 하니까 알려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별거 없고요. 118페이지 예제 4번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은 친구들은 차라리 122페이지 예제 8번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예제 8번은 제가 따로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되게 많이 풀었으니까 그 느낌 살려서 구하라고 하는 상황을 네, 미지수로 두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수학 2 얘기이고 3차 함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한번 받아들여 줘봐요. 한번 생각해봐. 3차 방정식의 근은 일단 무조건 3개는 맞지만 그 3개가 싹 다 실근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3개가 실근일 수도 있고 단 1개만 실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실근 2개 혹은 1개인 상황이 가능할 것 같니? 걔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무조건 실근 개수는 홀수계로 나오는 게 3차 방정식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할 때 뭐 당연히 지금 이거 전개한 다음에 60 넘기고 이제 조립제법 해서 찾아봤더니 3이 될 거니까 그 답이 3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을 거란 말이지. 찍자. 대충 3 집어넣으면 6 곱하기 5 곱하기 2니까 60 되는 거 맞죠? 그럼 걔가 무조건 답이라고요. 그 답 말고 다른 답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 방정식의 실제 근이 x는 3이 된다면 다른 근 두 개가 튀어나오긴 하겠지만 그 다른 근 두 개는 무조건 뭐가 된다? 되게 막 루트가 붙어있는 지저분한 켤레근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게 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처럼 들리게 하겠지만 나 같으면요. 뭐 전개한 다음에 뭐 인수분해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60이잖아. 숫자가 깔끔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세 개 숫자를 곱해서 60이 되는 조합을 생각해 봤을 때 대충 몇을 때려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도 답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거 다 전개하고 넘겨서 조리족법 하는 거는 여러분들 6명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 아닐 거기 때문에 그 연습, 그 계산이 귀찮다면은 제가 말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활용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설명 이 정도로만 끝낼 거야. 어디를 보시냐면요. 119페이지, 120페이지 문제들을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페이지는 거기긴 한데 제가 그냥 만들었거든요. x3승 더하기 5x제곱 빼기 6x 더하기 2는 0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자, 예의 차려서 세 개의 합 얼마? 5예요, 마이너스 5예요? 5옳지? 마이너스 5고 두 개끼리 곱의 합이요? 6이에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렇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 개의 곱은요? 2예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죠. 오케이, 맞불마 형태로 되는데 앞에 개수가 부호 있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내 목표가 뭐냐면요. 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값을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는 문제. 이런 문제 많이 봤죠. 2차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문제 많이 봤을 거란 말이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 세 근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로 진행할 건데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귀찮아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뭐 해야지 뭐. 일단 이 세 개의 합은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될 거니까 뭐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라서 일단 여기가 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두 개끼리 곱의 합은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정도로 될 거고 통분은 뭐분의? 알파, 베타, 감마분의 하나의 합으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분의 뭐냐면 마이너스 5분의 라고 할 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라서 뭐분의 뭐다? 2분의 5다. 여기까지 나쁘지 않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근 3개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고요. 얘는 그냥 자유롭게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거계수의 관계를 다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잡을게요. 이 상황을 통해서 x3승이고 마이너스 3개의 합 x제곱이죠. 그치? 이 자리가 이 세 개의 근의 합자리에 x제곱인데 세 개의 합이 지금 얼마라 그랬으니까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일단 3으로 스타트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에 두 개끼리 곱의 합의 x자리인데 두 개끼리 곱의 합이 지금 얼마였냐면 2분의 5라 그랬으니까 여기 그대로 2분의 5가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에 세 개끼리의 곱. 근데 그게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 정도로 식작성이 되겠죠. 는영 붙이면. 자, 그래서 정리.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분의 5x 더하기 2분의 1은 0이다. 라고 써주면 최고차항계수가 몇 자리인? 1자리인 새로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양변을 이거를 다 2배씩을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2x3승 빼기 6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여기 봐봐요. 이 식과 원래 식의 관계가 뭐일 것 같아? 개수가 다 뒤집어 까졌죠. 저 상수항 2가 여기로 갔고요. 저 마이너스 6자리가 여기로 갔고 5가 여기로 갔고 1이 지금 맨 뒤로 갔죠. 이거 되게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의 작성은요. 그냥 결과적으로 뭐다? 개수를 다 뒤집어 까시면 됩니다. 그건 2차 방정식에서도 통용이 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어요. 뭔 말이었냐면요. 만약에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분명히 뭐가 된다?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빠르고 편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아무튼 근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아니라 다른 거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근거계수 관계를 조금 이용해 주시면 되는 그런 식의 문제였다라는 거. 넘어가서 예제 6번까지 갈게요. 얘도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음. 켤레근 갖는 거. 자, 첫 번째 문제는요. A랑 B를 유리수로 잡을게요. x 3승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방정식인데 한 근이 2 빼기 루트 5로 나왔대. 못 참죠? 다른 근이 분명히 뭐일 수밖에 없다는 게 2 더하기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일 거란 말이야. 자, 근데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2개가 아니라 총 3개일 거란 말이죠. 나머지 감마를 누구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냐면 일단 이 친구랑 이 친구 합해서 몇이 됩니까? 4가 되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2차 항이 있어요, 없어요? 2차 항이 존재하지 않죠. 그게 뭔 말이다? 3개 근 합해서 몇이 될 운명이야? 0이 될 운명이야. 이 둘 합해서 4잖아? 얘가 조정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읽어보시고 근 하나가 나오면은 나머지 2개의 근이 뭔지도 쓱쓱쓱 알 수 있고 나머지 A 값이랑 B 값은 2개끼리 곱해 합해서 결론, 3개 다 곱해서 결론 내면 되는 그런 식의 유형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얘도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이제 A랑 B를 실수로 적을게요. 그리고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i다. 다른 근이 뭐란 얘기야?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거고 자, 또 마지막에 있는 이 감마라고 하는 근도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는 뭘 이용하는 게 좋아요? 3개의 곱이 3이니 마이너스 3이니? 어떻게 돼요? 3이죠. 오케이. 3개의 곱이 3이야. 근데 지금 이 두 친구는 곱해서 몇이 되냐면은 1 빼기 2i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라서 얘만 곱해도 일단 3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몇이면 되겠냐고? 1이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를 특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A 값이랑 B 값 얻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실 거라면 119, 120페이지 예제 문제도 해보고 갑시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왜 배우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되게 옛날부터 계속 배워왔었고 앞으로도 빠질 생각은 없어 보이니까 뭐 어떡하겠니?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얘기들도 마찬가지로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조금 생소한 표현이 등장해요. x 3승은 1짜리라고 하는 이 3차 방정식의 허근 이거 W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읽냐면은 오메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그 그리스 문자인가? 그 그리스 문자의 맨 끝에 있는 게 오메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읽는 방법은 오메가가 되는데 그냥 표현 자체만 그냥 오메가라고 할 뿐이지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고요. 이렇게 이항을 했어요. 바로 여기서 인수분해를 때리죠. 뭐랑 뭐의 곱으로?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정도로 인수분해 되는 건 어렵지 않겠지. 그리고 이 3차 방정식을 보면은 이 파트에서 실근 누가 등장하고 1이 등장하죠.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실근이 관심 있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스킵하고 여기에 관심 갖도록 할게요. 실제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그 근을 구해봅시다. 한 번만. 근공 쓰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라서 3i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켤레근 2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제 부르도록 할 거예요. 이게 허근의 대명사격인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걸 오메가라 불러도 되고 그냥 알파라 불러도 되고 베타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메가라 많이 부른다. 인데요. 그러면 허근을 오메가 하나랑 오메가 바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니? 우리 복소수에서 바 붙이는 게 뭐였죠? 그 켤레 나타내는 거였었죠. 방금도 확인했듯이 하나가 플러스 루트 3i였다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루트 3i짜리 될 거기 때문에 허근 자체가 이제 오메가라는 친구랑 오메가 바라고 하는 이 친구로 등장하게 될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특징 하나.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이 오메가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을 오메가로 한 거니까 오메가는 3승에서 몇이 될 운명이다? 1이 될 운명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야.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라는 친구도 3승에서 몇이 되겠어? 1이 되겠죠. 별거 없어. 오케이. 두 번째. 그리고 그 오메가는 실제로는 여기 2차 방정식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몇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몇이 되겠다? 0이 될 거야. 오케이. 세 번째,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두 개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은 몇이라고 읽을래? 몇이라고 읽을래? 마이너스 1이라고 읽을 수 있겠니? 그리고 두 근의 곱이 뭐냐면 1일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얘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딱 저거 하나 때문에 배우는 거라 보아도 되거든. 신기하게도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서로 곱해서 1. 다시 말하면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만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걸 통해서 뭐라고?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치? 서로 간 역수 관계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식을 잘 봐. 여기에서요, 요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등장하죠. 순서를 살짝 바꿀게.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것도 맞는 말이고 요것도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얘랑 얘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표현은 어디밖에 없어요? 오메가 바라는 자리랑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요 자리만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특징, 오메가 바는 다른 친구의 제곱이랑 똑같다 라고 하는 것까지요. 그러면 이걸 응용시키면 오메가의 바는 오메가 바의 제곱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오메가 하나짜리라고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특징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쓰면서 아, 뭐 이런 얘기들이구나 정리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요 성질 때문에 몇 주기가 있다는 것까지, 3주기의 특성까지 있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메가 4승은 누구랑 똑같다? 오메가 하나랑 똑같을 거고, 오메가 100승은 오메가 3승에 33승에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1승과 똑같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3주기성의 특징을 통해서 지들끼리의 합도 계속 물어보겠죠. 이거 마치 언제 한 거랑 비슷하냐면 i의 거듭 제곱을 할 때랑 되게 흡사한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오메가 1000승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이 계산을 실제로 1001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3개 끊어서 이게 몇이 되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3개가 싹 다 0이 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값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안하게도 하나 더 있어요. 자, x3승은 마이너스 1짜리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의 허근도 뭐라 부를 거냐면은 어디 갔나? 오메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 오메가라고 한다면 얘는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 오메가라는 표현은 대명사격의 표현일 거기 때문에 뭐 얘가 오메가든 뭐 얘가 제타든 간에 뭐든 간에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x 3승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랑 뭐 곱으로 된다?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 정도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우린 실제로 이 실근 파트가 아닌 어느 부분이 관심 있다? 이 파트가 관심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요 2차 방정식의 허근이 뭐랑 뭐인 거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한번 똑같이 오메가 3승에서 몇 되는 상황이다? 이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메가 반이지 안 쓸게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는요, 세제곱해서 딱 1 떨어지기 때문에 오메가 4승이 그냥 오메가랑 똑같은 실제로 3주기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오메가 3승에서 몇이 되냐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6승까지 해야만 1이 될 거예요. 오메가 3승의 제곱까지 가야만 1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린 이걸 통해서 얘가 몇 주기가 있다? 얘는 열받게 3주기가 아니라 6주기다 라고 하는 이 정도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계속할게.
여기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두 근을 얘랑 얘로 한 거기 때문에 근과 격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도 1이고요. 두 근의 곱도 여전히 1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두 근의 곱이 1인 거나 여기서 얘기한 거나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구나. 그래서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으니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의 역수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걸 이끌어낼게.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인 거죠. 그럼 이 친구랑 어디 갔어? 이 친구 사이는 관계가 뭐라고 보면 될까? 이렇게는 뭔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를 씌울게요. 이렇게요. 그래도 달라지는 거 없죠.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과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 성질 마이너스 오메가가 오메가 바의 제곱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또 오메가의 제곱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뇌절하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문제고요. 성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전 확신해요. 얘는 지금 거기에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121페이지 지금 이거는 정리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정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거기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 문제는 풀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연습 문제 18번 풀 때 어떠한 복소수가 복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친구의 켤레는요. 복소수 파트의 켤레인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냥 둘이 곱해서 답 내는 게 최선입니다.